2번 기타 소득 금액 계산과 과세 방법을 보겠습니다. 기타 소득도요, 이제 필요 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의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뭐 이런 그냥 보시면 되고, 2호도 뭐 도박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동그라미 2를 봅니다. 다음 각 호 외의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 총수익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 여기서도 역시 통상성을 얘기하고 있고 1항이 적용되는 경우 그리고 2가 있죠. 그래서 원칙은 2항에 있는 거고 1항은 위에 이제 그 도박 종류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의 것은 수익금액 필요경비를 하지 않고 단위투표 금액으로 한다는 거고 2호가 뭐냐면 필요경비 의제 규정이에요. 즉 다음 각 호 경우 외에는 이렇게 출발하잖아. 1호나 2호 외에는 그냥 총수익금액에서 비용을 빼는 거고 2호는 필요경비 의제 조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의 과세 방법을 물어보면 두 가지로 물음을 나눠서 보셔야 돼. 물음을 정확히 봐야 돼. 기타 소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면 이 조문을 쓰시는 거고 물음은 근데 대부분 이렇게 어떤 사건을 주고 사안을 주고 위 소득 금액의 과세 방법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게 사례금이라면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 뺀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의제 필요경비 단위투표 금액 이런 걸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위 소득 금액에 대한 과세 방법을 물어봤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계약금 우리 해약 이거 있을 거 아니야. 이 과세 방법은 원천징수부터 완전히 다르잖아. 그거 물어봤으면 그걸 쓰는 거야. 근데 우리 친구들이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기타 소득의 일반적인 과세 방법을 다 때려 넣는 거야. 일단 이해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마지막 결론 이거는 뭐로 하겠다. 지면 낭비예요. 지면 물어보는 게 달라. 그리고 기타 소득이 과세 방법을 가장 많이 물어봤어. 지금까지. 왜 그러냐면 하나의 바스켓에 밀어 넣은 거 아니야 지금. 그 바스켓 안에서 하나하나 뽑아내면 다 과세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특정해서 물어볼 때가 훨씬 더 많고 물음의 취지는 그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거에 맞춰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세무회계 하는 게 아니고 물음에 맞춰서 쓰시는 거고 왜 그렇게 물어봤냐? 기타 소득의 특징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거지 아무 이유 없이 위 소득에 대해서. 그럼 우리 친구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게 그럼 일반론을 쓰고 그거에 맞춰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론이 어디까지가 일반론인데 어디까지 쓸 건데 5점짜리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10점짜리라도 물어보는 양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다 그걸 맞춰서 쓰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 의제하는 조항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초과한다면 물론 의제경비보다 인정이 더 될 거고 그래서 80% 60%짜리는 여러분들이 뭐 세무회계 하시면서 잘 아는 것이고 그래서 80%짜리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이나 아니면 다수 순위 경쟁대에서 받는 상금이나 주택 입주 지체 상금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 60% 경비 의제 조항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과세 최저한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소액의 경우에는 과세 최저한 규정이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넘기세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조세평등 원칙이 있는데 심심한 사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유의할 때만 합니다. 기타 소득 과세 방법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해당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기타 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이지만 모든 기타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라는 점이죠. 뇌물 이런 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일부 기타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도박. 그렇지만 시험에 도박을 내지는 않죠. 뭐 일반적으로. 서화 골동품 이런 것들도 뭐 분리과세 조항인 건 세무회계에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세무회계랑 나눠서 시험 보잖아. 세법학이 있는 거고 자 오른쪽 제가 유의할 때는 진짜 다 설명을 드려요. 이건 뭐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양가로 2번에 보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을 제외한 것은 선택적 분리과세를 해요. 그래서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 금액이라면 분리과세 할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별표 치시고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거죠. 먼저 줬는데 이걸로 끝내자. 대체라는 거죠. 대체. 그래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 확정 신고 대상은 맞아요. 원천징수 되지 않으면 하지만 현행법은 뭐 할 수 있어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는 거죠. 분리과세 선택이라는 게 종합소득 신고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종합소득과는 따로 떼어놓고
별도의 세율인 20%를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세율인 20% 적용한 것과 누진과세를 적용한 것 중에 적은 걸 자기가 선택해서 내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무조건 종합과세가 있죠. 기타 소득 중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것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신고하고 과세된다는 얘기입니다. 합산과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합과세라는 말이 종합소득 합산이란 뜻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신고의 뜻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신고, 분리,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 분리과세, 종합과세 할 때 신고를 같이 배워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종합과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인 거예요. 종합소득 확정 신고라는 말은 별도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건 신고는 별도의 규정이다.